지금 이거 김진태 저자분께서 로즈한테 이거 보세요. 화장시대 한국사회 공백 이 책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김진태 로즈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로즈도 잘 이해를 못했어. 이게 무슨 그 말이었냐면 요즘에 이제 사실 좀 찔리기도 해요. 장래 문화가 효율성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말 그대로 진짜 단순히 이제 비용으로만 사실 근데 로즈도 최근에 안타깝지만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근데 약간 화장이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닌데 이 김지태 분이 말씀하시는 분은 저자분께서 이 김지태 분이 로즈한테 이거 책 이제 주신 건데 이분이 대단하세요. 진짜로 좀 감동받았어요. 여기서 가장 그 마음에 드는 내용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장래는 끝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는 시작이다. 근데 요즘에 이제 장례식도 돌아다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장례식을 되게 귀찮아해. 근데 로즈는 그 외할머니 참 이제 약간 귀찮아서 화장 뭐 그런 거 귀찮아서 화장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은 이제 화장 문화가 널리 퍼진 거는 솔직히 귀찮아서가 맞는 거는 팩트긴 해요. 그러니까 뭐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반박은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냉정히 말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요즘에 사람들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깝죠. 진짜로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 읽으면서 어떤 걸 떠올렸냐면 이게 한국의 단순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문화 자체가 한국의 문화 자체가 옛날 전통을 되게 많이 잃어버린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김진태 분이 벌써 거의 뭐 40년 넘게 장래에서 이제 말 그대로 풍수지리 뿐만 아니라 장래 지도사로서 활동하셨던 분의 그런 자신의 삶의 경험인데 이런 말도 있어요. 주교교 폭력, 표준화가 존엄을 밀어낼까.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 보면 1일장 이야기도 나오고 3일장도 솔직히 못 지키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많지만 이게 이제 떠나보내는 분의 장례식이라는 그러한 예식 절차. 근데 그 역사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가 기억하는 예의 범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세레모니? 세레모니가 곧 역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장례식조차 말 그대로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의식.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리고 냉정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맞기는 해요. 대한민국 자체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이 김진태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죽음을 효율로 처리하는 시대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게 이제 자주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말하는 말을 진짜 가볍게 흘려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느껴요. 왜냐면은 사회가 점차 말 그대로 해체되고 있다는 느낌. 근데 어떤 분들은 맨 처음에 장례 간소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사 간소화부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이 제사라는 걸로 하도 가족을 이런 의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로서 이제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조금 세련된 신세대 집안이다. 여기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장례까지. 원래 화장 문화가 이게 보통은 불교에서 이제 이게 화장도 원래는 되게 절차가 복잡한 거였는데 이게 사람들이 유행을 타게 된 것, 말 그대로 비용 효율, 그리고 말 그대로 좀 편하게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되게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러니까 장례의 형식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 가족의 형식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 김진태 저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화장의 시대에서는 풍수지리가 없어진다. 이제 풍수지리라는 게 이게 파묘라는 영화 때문에 또 유명해졌잖아요. 파묘라는 영화에서 실제 그 약간 실화를 섞은 그런 게 있는데 파묘 영화에서도 재벌가가 계속 풍수지리가를 찾아오면서 거기서 자신의 집안의 불운을 해결하기 위해서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영화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풍수지리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가족들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약간 돌아가신 분의 묘자리를 알아본다라는 약간 변명을 삼아가지고 거기서 영화에서도 가족의 문제를 회의로서
해결하니까 막 고모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평상시 안 만났던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들이 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장례의 역할이었는데, 장례가 뭐 3일장에서 1일장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원래 사회에서 유명한 말이 결혼식에는 못 가도 장례식에는 꼭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한국이 요즘에는, 그러니까 장례식 자체를 얼마나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지, 요즘에 장례식을 아예 그냥 안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해요. 실제로 오히려 결혼식만 가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식에는 어쨌든간 하루가 아니라 그냥 몇 시간만 있다 오면 되니까. 그것도 좀 웃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장례식을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일부러 쌩 가고 결혼식만 가는 이유도, 결혼식은 자기 편리할 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편리함으로 사회가 무너지면서 늘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완전히 공중분해되고 있는 것도, 그나마 반도체 같은 일부 업종 때문에 지금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고 있는 거지만, 그만큼 근데 여기서 이런 진짜 말이 있어요. 국토 효율,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게 되는 순간 그 집단은 붕괴하게 돼요. 군대가 원래 비효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분이 진짜 이 인사이트가 대단하고, 이거 사실은 이 책을 안 보내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이분이 진짜로 이 저자분이 좀 대단하신 분이고, 얼마나 많이 풍수지리를 보고 다니고 얼마나 많이 말 그대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얻는 삶의 지혜가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좀 약간 반성했어요, 사실.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거는 되게 반성해야죠. 젊은 세대들이 완전히 마탱이가 갔거든요, 대한민국. 냉정히 말해서. 솔직하게 젊은 세대가 집 편하다고 장례식 안 가고 결혼식 집 뷔페 먹으러 밥 먹으러 가는 거 보면서, 오히려 이분은 사실은 좀 양반스럽게 잘 완곡하게 써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그러니까 집 편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불편함 없애려고 자기 편한 대로 마구잡이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에 처음에는 말 그대로 명절들이 다 해체돼 버렸다. 추석이랑 설날에 요즘 잘 이동을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해체되는 게 말 그대로 이 장례식조차. 장례식에 실제로 지금 안 간대요. 원래는 병원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장례식장이었는데 요즘 장례식장도 장사가 잘 안 돼요. 실제로 최근 3년간 더 안 된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그러니까 최근 이제 발생한 그런 좀 특징이기도 한데, 근데 그만큼 얼마나 이게 사회가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가 빠르게 변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이런 대한민국의 이기심, 이거는 뭐 개인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이기주의가 진짜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폭력 아래 죽음을 처리하는 거. 왜냐면 장례식 자체가 비용이 되어버리고 불편한 것, 귀찮은 것,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마지막 가족들의 모임조차도 불편해가지고 혹시 잔소리할까, 집안 어른들이 잔소리할까, 혹은 이제 보통은 장례식 하면 아직까지도 회사에서 그래도 한 5일 정도 풀로 한 일주일 통으로 휴가를 주잖아요. 그럼 하루만 오고 나오면은 나는 3일 쉴 수 있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1일장으로 땡치고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드디어 양반 시대 때에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들이 이제 한국 사회 자체가 조선시대 500년간 양반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말 그대로 현재는 일반 백성 계급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마구 갖다 붙이다가 한국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장래의 관점에서 잘 해석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거 보면서 또 막 대한민국 이런 게 있어. 그럼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한마디 하면은 무조건 꼰대라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반성을 해야 될 점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저자분 김진태 분께서 굉장히 좋은 점을 참 어필해 주셨다. 진짜로 감동입니다. 그리고 진짜 AI 쓰신 것도 아니고 아마 평생 동안 자기가 느낀 것을 이 책에 다 옮겨 담으셨다라고 봐요. 이거는 좀 교훈으로서 간직을 해야죠.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무슨 뭐 장례식 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려나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이분이 대체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전통 장례 명장이자, 그리고 보니까 조금 기업가 집안들 그 파묘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좀 잘 나가는 풍수지리사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것 같은데, 진짜 글 장난 아니게 진짜 잘 써요. 장모풍수명장 김진태님 저자님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진짜로 죽음을 처리하고 있다, 이 단어가 너무 좀 반성해야 돼. 근데 또 이미 화장으로 해버리신 분, 혹은 이제 불교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애초에 그냥 물론 화장하시는 분들조차도
되게 이제 정석적으로 그리고 되게 열심히 그 불교의 뭐 90제 뭐 다 솔직히 로쇼 집안은 그거 다 지냈거든요. 90일 동안 절에 뭐 계시는 거 아주 빡세게. 근데 이제 그런 전통적인 화장이 아니라 그냥 편리함으로써의 화장은 이제 좀 거리를 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데 화장이라고 해서 모든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자기가 진짜로 화장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화장해야죠. 그게 아니라 자기 편하자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겠죠.